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정민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바 차트에서부터 라인 차트, 파이 차트도 살펴봤고요. 두 가지 측정값을 통해서 그 관계를 살펴보는 스캐터 플롯, 분포를 보는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까지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차트를 살펴보았고, 또 하나 살펴볼 마지막 기본 차트는 하이라이트 테이블입니다. 아직까지 업무 현장에서 테이블 방식의 데이터 디스플레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테이블로 데이터를 시각화했을 때 숫자가 눈에 바로바로 들어오게 되니까 뭔가 직관적이고 소화하기 쉽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이 테이블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각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숫자가 거기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을 때 그 숫자가 좀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고, 어떤 게 높은지 어떤 게 낮은지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테이블에다가 좀 색상을 입혀가지고 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테이블을 한번 그려보자. 여러분, 그게 하이라이트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블로에서 좀 가볍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드는 방법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복수의 측정값을 활용을 해서도 테이블 형식으로 많이 보여주곤 하거든요. 요것도 제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면서 관련된 이슈를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태블로로 돌아가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 그리기에서 계속해서 활용을 했었던 슈퍼스토어 KR 데이터를 제가 다시 소환을 했고요. 여기에서 테이블 형태로 제가 뭔가를 시각화를 한번 해보기 전에 태블로가 작동하는 재밌는 방식을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여기 있는 측정값을 먼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더 타임 스탬프를 딱 더블 클릭, 차원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시각화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결과를 얻는데 제가 요거를 떨어버리고 오더 타임 스탬프를 먼저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세일즈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태블로는 차트가 아니라 표 방식으로 우리한테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일단은 화면을 떨어버리고 요거를 기본적으로 좀 가벼운 형태로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더블 클릭을 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연도도 제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올려가지고 요러한 표의 그 껍데기를 하나 미리 만들어주고, 제가 여기서 세일즈를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이 안에 직접 드래그해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마크카드의 텍스트 위로 떨어뜨려도 테이블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2017년도 가구에서는 얼마를 팔았고요. 2019년도 전자제품은 얼마를 팔았고요. 2020년도 사무용품의 매출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죠?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습니까? 한눈에 그렇게 확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좀 크고 이거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좀 더 커지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제일 크네. 그다음에 이게 크고, 그다음에 이건가 이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숫자 12개가 들어갔는데, 더군다나 이 자릿수도 굉장히 좀 큰 숫자이다 보니까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숫자를 딱 봤는데 우리가 약간 탐색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게 큰가 이게 작은가, 어디가 제일 높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쳐다봐야 되고 꿰뚫어 봐야지, 시간을 좀 써야지 우리가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이라이트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시각화하신 이후에 여기에다가 색칠만 해주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일단은 전체 보기로 이렇게 맞춰둘게요. 화면이 커지니까 숫자가 더 눈에 안 들어오죠. 지금 어디가 큰지 정확하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세일즈 필드를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색상 위에다가 올릴 거예요. 여기에다가 색깔을 좀 칠해주고 싶어 해가지고 합계 세일즈를 여기에 제가 마우스를 딱 놓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지금 글자에다가 먹었죠. 숫자에다가 지금 이게 옅은 색으로 표시가 됐고, 여기가 아까 제가 좀 큰다고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큰 밸류 같은 경우에는 좀 짙은 색상으로 들어가가지고 눈에 조금 띄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쪽은 지금 조금 옅은 색으로 들어가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 마크카드에 있는 이 텍스트 자동을 갖다가 눌러가지고 요거를 사각형으로 바꿔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딱 바꿔주게 되면은 오히려 한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니까 여기가 제일 작다. 왜냐면 색깔이 옅은 색깔이니까. 여기가 제일 크다. 색깔이 가장 진한 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딱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지, 뭐가 제일 크지, 뭐가 작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거는 옅은 색상, 이거는 짙은 색상, 그러니까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겠구만 이라는 게 우리 상식에서 먼저 딱 잡히게 되니까 눈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들어앉아 있는 숫자가 얼마다라는 것들을 읽어주면 되니까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숫자의 크기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처음에 있는 빈 도화지에서부터 하나하나 테이블 구조를 갖추고 숫자를 넣고 거기다가 색칠해주는 방식으로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구성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표현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 제가 시트 2를 열어가지고 시트 1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좀 더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세일즈라는 필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카테고리라는 필드도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컨트롤 키, 커맨드 키 누르고 선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위쪽에 있는 오더 타임스탬프라는 녀석도 제가 이렇게 선택을 추가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제가 하이라이트 테이블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커맨드 키 또는 컨트롤 키를 통해 가지고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의 표현 방식 한번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테이블은 여러분 제일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차트가 굉장히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요거 화면을 크게 키워주면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셨던 1번과 2번은 지금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만드실 때 바닥에서부터 뭔가를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좀 더 편하게 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원하는 필드를 몇 개 잡아가지고 우측 상단의 표현 방식을 열어가지고 그 와중에서도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복수의 측정값을 활용해서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그리는 방법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세일즈라는 단일 측정값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측정값이 연도와 프로덕트 카테고리에 의해서 분기가 돼가지고 어디가 높으냐 어디가 낮으냐 이것들을 확인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세일즈와 프로핏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종류의 측정값도 같이 넣어가지고 테이블에서 보여주는 경우가 우리가 현업에서 보고서를 쓸 때 그렇게 많이 쓴단 말이죠. 그건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시트를 하나 새롭게 열고요. 역시 차원 먼저 더블 클릭을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서브 카테고리를 이번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더블 클릭해서 올리게 되면은 가구 소품에서부터 아래쪽 필기구까지 길게 쭉 배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세일즈를 먼저 한번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밸류가 꽉 차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 소품은 지금 매출이 얼마고요, 라벨은 얼마고요, 복사기는 얼마다, 매출 금액이 여러분들 눈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매출을 보여줬는데 수익 또한 함께 보여주고 싶단 말이죠. 프로핏 필드도 여기에서 매출하고 같이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profit이라는 이 필드를, 여러분 이거 넣는 위치가 좀 중요하거든요. 요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로 나와요. 위쪽은 세일즈, 아래쪽은 profit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지 마시고 요 필드를 들어다가 profit 필드를 들어다가 드래그를 쭉 해가지고 세일즈 필드가 들어앉아 있는 이 숫자 위에다가 이거를 한번 쑥 떨어뜨려 주게 되면은 위쪽에 이렇게 레이블이 생기죠. 이거는 세일즈고요, 이거는 프로핏이에요. 이렇게 나오면서 세일즈와 프로핏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일즈와 프로핏의 순서를 바꾸는 건 되게 간단해요. 여기 지금 측정값이라는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프로핏을 드래그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끄집어 내리게 되면은 프로핏이 뒤쪽으로 가게 되고 세일즈가 제일 왼쪽으로 붙게 되는 거죠. 기왕에 넣었으니까 몇 가지 측정값 있는 거 다 한번 집어 넣어 볼까요? 여기에서 제가 퀀티티도 이렇게 한번 집어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합계로 올리면은 이제 어마무지하게 리저너블하지 않은 큰 숫자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아니면은 옵션 키를 누르신 채로 드래그를 쭉 해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떨어뜨리셔도 됩니다. 직접 떨어뜨려도 되고, 아니면 이 측정값 박스 안으로 떨어뜨려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떨어뜨리게 되면은 합계로 안 갈 거야, 나는 평균을 선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여주겠어. 지금 0으로 나온 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밸류의 레인지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1400만, 뭐 마이너스 130만 이렇게 되잖아요. 얘 같은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인데 지금 그러니까 숫자가 전부 다 반올림이 돼가지고 그냥 0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클릭을 한번 하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제가 서식 한번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축 아니고 패널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의 기본값을 건드릴 건데 저는 요거 100분율로 요렇게 잡아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수 한 자리 정도는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표현을 해주게 되니까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보이죠. 0으로 돼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평균 디스카운트가 잡히게 된다. 화면을 좀 크게 해볼까요? 이걸 조금만 제가 크게 해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두고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에서 세일즈는 얼마고요, 프로핏은 얼마고요, 퀀티티는 몇 개 팔았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할인해서 팔았습니다 라는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테이블을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숫자가 제일 높아요, 매출 어디가 제일 많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좀 한참 찾아야 돼요. 이렇게 쭉 보니까 어디가 높나, 이거? 이게 제일 높은 것 같죠? 요게 맞네요. 요거도 높은데 요게 좀 더 높습니다. 전화기고요. 그 다음에 퀀티티가 제일 많았던 곳은 어딘가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네요. 그죠? 바인더. 요런 게 뭐 아무래도 그 사무용품이니까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색깔을 좀 칠해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복수의 측정값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테이블 형태로 만들었고요. 하나하나의 색깔을 한번 칠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측정값이라는 요 필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X를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이 측정값 필드를 이렇게 들고 가서 여기 색칠을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 커맨드 키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로 이거 눌러야 됩니다. 그냥 가면은 숫자가 없어져요. 그죠? 그냥 가면 숫자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 있는 거를 컨트롤 키, 커맨드 키 누르신 채로 색상으로 이렇게 한번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한번 딱 당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컬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 자체에다가 색깔을 칠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기에 있는 T 자동, 레이블 자동, 텍스트 자동을 눌러가지고 요거를 사각형 타입으로 딱 바꿔주시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요, 여기 지금 3억 5,900만원, 여기 3억 6천만원, 이렇게 큰 숫자들이 짙은 색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음수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거, 이건 지금 마이너스 1,900만원 정도 되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색깔로 나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숫자를 그냥 탐색하는 것보다는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확인하기가 쉽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을 보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퀀티티 부분하고 평균 디스카운트 부분. 여기는 여러분 색상의 베리에이션이 거의 없죠. 색상이 어디가 진하고 어디가 짙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세일즈라는 값에 있는 이 레인지가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억 6천만이죠. 3억 6천만에서부터 그 다음에 프로핏에 있는 이 마이너스 금액 마이너스 1,900만까지의 그 범위, 아주 넓은 범위가 지금 컬러의 좌측과 우측 끝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레인지가 굉장히 좁은, 퀀티티도 뭐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숫자들에 비하면은 사실 될 바가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이 디스카운트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뭐 마이너스 1에서 1 정도 사이에 있는 측정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이 조그마한 요 선 하나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0 근처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전부 다 회색 계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아이들은 색상의 베리에이션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머지 두 측정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스케일이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폭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숫자들에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확인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측정값 색상을 올려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측정값 색상, 색상 부분을 한번 우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별도의 범례 사용이라는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요, 아까하고 그림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요거를 적용
사용하기 전에는요, 4개의 측정값이 하나의 색상 스킴에 의해서 전부 다 색칠이 되었었는데, 제가 요거를 우클릭을 한번 하고 별도의 범례 사용, 세일즈는 세일즈대로, 프로핏은 프로핏대로, 퀀티티는 퀀티티대로, 디스카운트는 디스카운트대로 각각의 색상 체계를 사용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게 되면은 지금은 베리에이션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퀀티티 한번 보시면은 퀀티티가 제일 높은 데는 어디야? 아, 여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는 제일 어디가 높았을까? 아, 디스카운트 높은 데는 여기구나. 두 번째 높은 거는 여기구나. 세 번째 높은 거는 아래쪽에 있는 26.1%구나. 이것들이 아까 회색으로 칠해져 있을 때는 눈으로 한참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각각의 측정값을 따로따로 색깔을 쓰게 되니까 하나의 측정값 내에서 색깔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눈에 좀 더 잘 띄게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시면 여러분들 색상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세일즈하고 퀀티티하고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색상 스킴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합계 퀀티티는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다른 색상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뭐 붉은색 계열로 할까요? 퀀티티니까 좀 주황색 계열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붉은색 계열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서로 다른 색상의 스킴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하이라이트 테이블의 어떤 그 본연의 기능들, 뭔가 이 테이블을 딱 봤을 때 눈의 한 방의 색깔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하이라이트 테이블에서 별도의 범례 사용,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범례 사용. 지금은 범례가 결합으로 메뉴가 나와 있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요거는 결합시키는 거고, 아까 같은 경우에 별도의 레전드를 쓰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하나 다른 색상 체계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하이라이트 테이블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지금까지 비즈니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대시보드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학습하신 정도의 차트들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차트를 활용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시각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결국 가장 좋은 화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들을 내 데이터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재적소에 활용된 화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었던 기본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꼭 한번 마스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즈랩의 최정민이었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